그리고 노약자 등은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요. 논과 밭, 공사장 등의 야외 작업 자제하고 또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등 폭염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상청에서 전해온 폭염특보였습니다. 지난해 민간 기업은 물론이고 공기업인 LH마저 부실 아파트를 공급해서 질타를 받았는데요. 당시 부실 공사의 원인 중 하나로 시공, 설계, 감리 과정의 카르텔이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담합을 통해서 5,700억 원대의 입찰 물량을 나눠 갖고 또 심사위원들에게 뒷돈을 준 감리업체들을 검찰이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 건설 카르텔을 뿌리 뽑을 방안 그리고 부실 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LH하고 조달청 그 발주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하고 또 뇌물까지 건넨 감리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적발된 이들 중에서는 이제 지난해 철근 누락으로 그 지하 주차장 붕괴되면서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얻게 된 인천 검단 아파트하고 또 2022년에 붕괴 사고가 났었잖아요. 광주 화정 아이파크인가요? 네. 그 아파트의 감리 입찰 과정에도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 이 업자들이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7월 30일 날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건설 카르텔 관련해서 이제 특히 감리업체들, 이 감리업체들이 이제 담합을 했다.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금품 수수가 좀 있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던 거죠. 네.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면 이제 감리업체 16개 감리업체에 있는 그 임직원들 19명이 2019년 10월부터 23년 2월까지 약 이제 5,700억 정도. 굉장히 큰 금액이죠. 5,700억에 대한 LH 그 용역 79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달청 발주 용역 이제 740억에 한 15건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짬짬이를 해서 담합을 해서 낙찰을 했다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품 제공과 관련되는 건데 실제 이 감리업체를 선정을 할 때 이제 옛날에는 이제 가격이 싸면은 그 업체를 선정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격보다는 이제 기술력, 그래서 이 기술력을 갖다가 평가를 하는 종합심사 낙찰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종심제. 네, 종심제. 그러면 이 종심제를 갖다 하는 과정에서 기술력 평가는 이제 결국은 전문가가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보면 뭐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또는 뭐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 또는 뭐 공사라든지 공단에 있는 현재 임직원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해서 실제 금품 제공을 했다. 그래서 1인당 한 300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8천만 원까지 금품 제공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1등 점수를 주신 분하고 가장 현재 최하점 주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각 1등을 주신 분들에게는 뭐 3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최하점 주신 분한테는 2천만 원. 1등 주는 거는 누구를 몰아주려는 거고 최하는 거기를 빼게 하기 위해서 경쟁자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등은 이제 점수를 올려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나하고 경쟁이 되는 2등은 이제 밑으로 내려줘야 1등이 당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하점을 주게 되면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또 인센티브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수는 이제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교수 연구실에 한 1억 4천만 원 정도를 뭐 쓰레기 봉투에서 이제 집어넣어서 보관하고 있었던 교수님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평가위원은 자기 이제 그 자택 화장품 그 상자 안에 현금으로도 1억을 갖다 은닉을 해서 이게 이제 밝혀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가관인 게요. 어떤 그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자기 이제 가족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었는데 이제 일에서 돈 버는 시간은 끝났다. 내가 정년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죽어라고 이게 심사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문자를 보내셨던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여행 가려고 보면은 이번에 돈을 좀 벌어야 된다. 이런 문자를 이제 공건하게 이렇게 보내면서 이게 굉장히 이 심사위원들 또는 평가위원들 자체가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하다.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런 전 현직 교수들하고 시청 공무원들, 그다음 공공기관 직원들, 이 평가위원 16명을 기소를 했었고요. 이제 주어졌던 그 뇌물 6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감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죠? 결국 이제 감리는 실제 이제 건설 회사에서 이제 시공을 이제 건설 회사에서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발주자인 발주자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시공 자체가 과연 설계 도서대로 진행이 되는지 이것들은 누군가가 이제 현재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제 감리가 하게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시공사를 좀 현재 그 감리 또는 감독하는 그런 역할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제 감리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제대로 역할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인천 금단이나 광주 화정동 같이 네. 이런 어떤 부실 공사가 발생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제대로 철근을 써야 되는데 안 쓴 거를 뭐 나중에 다 콘크리트 덮은 다음에 아는 게 아니라 네. 그 매 단계별에 그렇죠. 가서 감리 회사가 제대로 했으면 그런 순살 아파트가 생기진 않았을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 연루된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뇌물을 받고 뭐 이렇게 했다는 네.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감리도 적정 대가를 받고 감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금품 수수에 대한 비용이 결국은 감리 대가에서 일부 뭐 횡령을 했다든지 네. 아니면 돈을 좀 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비용이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위원회 가다 보니까 네. 감리원들의 현재 대한 그 대가 자체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 감리원이라고 하군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 LH가 이제 용역 발주하고 이제 입찰 다들 들어가면 보통 블라인드 방식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알고서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심사 자체는 이제 블라인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회사 명의라든지 이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이제 평가위원의 이 어떤 그 자질 문제들 또는 네. 평가위원을 이제 접촉하는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인데요. 이 평가위원들은 누가 되느냐? 평가위원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뭐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뭐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 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이나 또는 공사에 있는 직원들 이분들이 이제 평가위원인데요. 네. 이 평가위원을 갖다가 풀을 갖다 먼저 만들게 되는 겁니다. 실제 네. 뭐 국립대학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공공 현재 그런 어떤 연구소들 먼저 이제 그 각 기관에서 또는 이제 국토부에서 네. 이 평가위원을 하실 분들은 현재 지원을 하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네. 평가위원을 지원하게 되면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몇 명을 갖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해서 이제 평가위원을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평가위원 풀이 한 3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가 됩니다. 네. 이게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다 공개를 해요. 어떤 공정성 차원에서. 네. 그러면 1000명이다 그러면 이 감리업체라든지 다른 현재 일부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제 회사에 있는 그 임직원을 이용을 해서 네. 학연이나 지인의 혈연을 통해서 사전에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네. 300에서 1000명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거든요. 이게요. 네. 그래서 접촉을 해서 이제 미리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상시적인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향응이라든지 골프라든지 뭐 명절 때 선물을 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 평가위원하고 사전에 이제 짬짬이가 되는 상태에서 네. 이제 평가를 들어가게 되면 네. 우리 보고서 이 제안서 페이지에 있죠. 제안서 페이지 몇 페이지에 뭐 이런 상상 이상 또는 뭐 풀만 제로 이런 어떤 멘트들이 있다. 그러니까 특정 표식을 남기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표시가 있으면 우리 회사 거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점수를 잘 주고 네. 이런 표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하점을 좀 주십시오라고 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는 금품이 오가가는 이런 어떤 개념인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 2022년도 이제 광주 그 아파트 붕괴했을 때하고 2023년 그 이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그 이제 붕괴 사고 이후에 이 부실 시공이 정말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교수님께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감리 담합 카르텔이라고 이미 지적하신 바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검찰 조사 결과 나온 게 이제 그 많이 좀 밝혀졌다고 보세요? 아니 아주 일부만 밝혀졌다고 보세요? 개인적인 생각은요. 굉장히 일부만 현재 밝혀진 상태다. 굉장히 일부.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카르텔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현재 엮여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설계업체 선정이라든지요. 네. 또는 실제 이제 자재를 납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선정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방법들.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그 종합건설업체가 있고 협력업체가 있으면 그 협력업체 선정까지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안전 진단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진단업체 선정할 때도 전부 다 이런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카르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관련된 그 기관의 퇴직자들, 네, 특히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공사에 계셨던 직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퇴직 후에 제2 인생을 찾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 제 인생이 어디냐면 그런 관련된 업체들, 뭐 설계업체, 감리업체 네. 이런 데 가셔서 이제 노비를 하는 거죠. 네.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임자잖아요. 그러면 후임한테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해줘. 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 그렇죠. 네. 아마 현직에 계신 분들은 또 그 상당히 급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감리에서 업체 선정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네. 아마 설계업체, 용역업체들, 그다음에 시공업체, 이런 자재납품업, 그다음에 네. 이제 유지관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 실제 좀 더 많은 이런 부분들이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추후에는 좀 밝혀져야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말인가요? 건설 이권 카르텔로 부실 시공이 발생하면 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리하겠다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이제 국토부가 12월 12일 날 이제 건설 건설 카르텔 협화 방안을 이제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국토부의 입장은 뭐냐면 실제 이제 불법을 통해서 얻는 그런 기대 이익보다는 더 큰 손해액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이거를 현재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법 개정은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요. 그리고 특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이 개정이 되려고 보면 이제 국회에서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건설 관련된 이 업계 쪽에서 반대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당장 이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내가 5배 이상의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기 때문에 네. 일단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 가게 되면 이 관련했던 담당자도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게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관심은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예전과 같이 또 돌아가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건설 자체가 이제 카르텔이 협파가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말만 굉장히 요란하게 하셨던 거지 실제 이행이 안 됐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관련 법은 그 무슨 법인가요? 이제 관련 법은 뭐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지 뭐 네. 건설사는 기본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개정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건설 카르텔 혁파를 통해서 이제 부실공사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 결국 이제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특히 이제 이런 부실공사를 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불매운동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실제 뭐 주주로 참여하고 계시는 이런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투자를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대표적인 앞서 얘기한 그 건설 현장들의 붕괴 사고 이후에 정부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이제 각종 대책을 내놨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만 그 사이에 좀 부실 시공 문제는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작년에 이제 그 국토부가 발표를 했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나왔던 게 뭐냐면 일부 건설 현장에서 이제 비 오는 중에도 또 콘크리트 타설을 하셨거든요. 그거 좀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이게요. 왜냐하면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콘크리트 타설하는 과정에서 빗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 콘크리트 강도 자체가 일단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힘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건물에 균열이 간다든지 철근이 이제 녹이 쓴다든지 그러면서 구조적인 안전 문제까지 갈 수가 있는데 결국은 정부대로 이제 가고 있지만 실제 이런 어떤 그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명 신축 유명 브랜드 그 신축 아파트에서조차도 계속 하자 문제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크게 이제 원인은 두 가지로 일단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건설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저가에 일단 수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싼 현재 자재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능 그 인력 자체가 보면은 좀 약간 숙달이 안 돼 있는 이런 기능 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불법 제하도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법 뭐라 그러셨어요? 불법 제하도급요. 제하도급. 그러니까 이제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에 현재 주는 과정까지는 적법한 거죠. 그런데 이 전문건설업체들이 다시 또 현재 자기 일을 다른 현재 또 현재 시공팀이라든지 여기에 또 일을 넘겨주는 거죠. 자기들은 이제 이윤을 중간에 현재 착취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한 5단계, 6단계까지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원짜리 공사가 실은 뭐 30원에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뭐 5단계에서 다 현재 이윤을 창출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불법 어떤 이런 제하도라든지 이런 부실공사가 이루어져서 하자가 발생이 많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입주자들 입장에서 네. 요즘은 믿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건설회사는요. 그래서 이 하자를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이 전문 업체들을 고용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전문가들 통해서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이 옛날에 봤을 때에 비해서는 전문가가 보니까 좀 하자가 더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모르고 넘어갔는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금 하자가 많이 발생된 걸로 현재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10년 전에 비교했을 때요. 하자가 한 2배 이상이 더 증가됐던 그런 현재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하자 보는 시각도 좀 높아지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몇 년 사이 굉장히 자재비가 많이 오르고 또 인건비도 올라서 비용을 많이 들어가는데 저가에 수주하고 또 몇 단계로 나눠 먹다 보니까 결국은 품질이 좋을 수는 없다. 근데 이제 그 뭐 재건축 아파트든가 어떤 시공사를 선정할 때 보면 좀 저가로 하는 쪽에 또 그 조합원들이라든가 입주자들이 그렇게 또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품질이 담보되려면은 이 정도 비용을 내야 되는데 일단 좀 싸게 하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입주자들 입장에서도요. 네. 결국은 제값을 주고 네. 또 적정 공개도 시공사한테 주셔야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부실공사를 하지 않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싼 값에 네. 좋은 품질을 빨리 해달라. 이건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네. 부분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입주자들도 이제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공사들도 저가에 수주하는 게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자재값이 오른다든지 또는 어떤 인건비가 오른다든지 또는 어떤 경영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적정 가격에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주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단지 일달려고 보면은 최저가로 납찰을 받고 있는데 네. 그건 아니다. 결국은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문화가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직접 짓는 사람이거나 그 사이 단계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값이 어느 건지를 모를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아무리 건설사에서 이 정도 무리는 거의 뭐 남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을 수 있을까? 이제까지 봐서 못 믿겠다 이러는 불신이 팽배해 있어서 그래요. 요즘 자재값 많이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또 불부업 하도급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제대로 계약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요즘 나오는 그 분양가들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분양가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입주민들이라든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네. 높다. 특히 이제 최근 언론을 보니까요. 실제 3.3제곱미터당 약 한 2,500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 현재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그 정도 분양까지 가고 있는데요. 실제 이 분양가가 뭐 지금 건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3.3제곱미터당 이제 2,500만 원 정도. 그건 아주 고품질 아주 비싼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서울도 아니고 그 평이라고 보죠. 3.3제곱미터 우리 말하는 한 평이잖아요. 그렇죠. 평당 1,000만 원 정도도 비싼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2,500이 있다고요? 그것도 서울이 아니고요. 특정 어떤 그 지방에 있는 지역에서 그렇게 현재 올랐거든요. 건축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이제 이게 아마 분양가로 보시면 네, 되겠죠. 분양가.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그럼 적절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분양 원가가 공개가 돼야 되는데 네. 분양 원가가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공사를 했을 때 실제 뭐 대지비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제 건축 공사비까지 해서 이게 얼마 정도 되는 게 적정하는지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지금 되는데. 2,500, 3.3제곱미터 2,500이 좀 헷갈리는 게 네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평당 분양가가 어느 정도 와 있고 네네. 지방에서도 아주 비싼 곳은 그렇죠. 평당 4천만 원까지도 네네. 간다 이런 거가 있는데 네네. 2,500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실제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울산 지역이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자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울산 네. 지역에서 작년에 비교했을 때요. 네. 한 48%가 증가가 됐대요. 네. 1년 전에 비해서 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각 지역별로 차이는 좀 있겠죠. 네. 그런데 과연 이게 적절한 거냐?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분양 원가가 도대체 얼마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럼 분양 원가를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분양 원가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현재 네.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입주자들은 좋다. 그러면 지금의 문제는 이제 선분양제. 네. 다시 말해 선분양제가 문제다. 그래서 후분양제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왜 그러느냐? 실제 이제 이 어떤 후분양제도 가게 되게 되면은 네. 실제 이 부실에 대한 어떤 유혹들 다 짓고 난 걸 보고 사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리고 거의.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 선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원가를 2,500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올라가게 되면 네. 이윤을 창출해야 되니까
거기서 부실공사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요. 후분양하면은 또 소비자 입장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계속 그렇죠. 오르게 되면. 네,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알고 사야 이게 과연 내가 사는 아파트 자체가 적절한 거냐 네. 이걸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건설 현장이 굉장히 어려우면은 네. 건설사들이 아예 짓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집값이 조금 오르니까 좀 뛰어들려는 유인이 있지만 한동안은 우리 안 짓겠다 이런 데도 많았잖아요. 자, 이러다 보면은 공급이 줄어서 결국은 네. 집값이 오르고 몇 년 후에 더 비싼 가격으로 사게 되지 않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메커니즘상에서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거든요. 실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사비가 이게 너무 박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공사를 못 하겠다. 네. 시공준단 한 데도 많이 있었던 거죠 이게. 네. 그런데 역으로 또 실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당신들이 보면은 저가에 들어와서 네. 그 공사 기간 내에 하겠다고 현재 공사를 들어왔었는데. 네. 왜 지금 현재 와서는 못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 이제 외부에서는 저를 욕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건설사의 인식도 좀 바꿔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리 담합 카르텔 이제 오늘 말씀 나눠봤는데 어떤 결론을 내주시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입법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대부분 건설사 입장에서는요. 이런 문제가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법적 소송으로 갔을 때 실제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가서 거기 판결에 의해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이 있는 것처럼 강력하게 이렇게 재판 결과를 좀 주셔야 되는데 네. 온정주의 판결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이어왔던 부분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건설 회사들도 시간 가는 거 시간을 좀 지나서 또는 이제 재판에 가서 현재 이기자 이런 어떤 그 논리적인 메커니즘 하에서 갖다가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